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참마세입니다. 오전 시간인데요. 한번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온통 그 뉴스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삼성은 완전 위기입니다. 위기. 상당한 위기다. 뭐 사면 초과다.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 득실득실해요. 지금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이 좋은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소식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만. 일단은 저는 그래요. 야, 나쁜 소식 많고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많을 때가 어떤 때는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다 항상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어요, 위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기술 개발보다는 뭐 원가 절감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그 제기된 위기론이 이제 공식화됐는데 삼성전자 그 반도체 수장이 뭐 기술의 경쟁력 그 약화를 반성을 해가지고 외부의 그 업황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성 뭐 사과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그 기술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시장의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결과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오보사라는 말이 있네요. 오보사. 주가 맨 앞에 오가 보이면 사라. 오보사. 오보사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외국인들은 지난 10일이죠. 10일이 아니라 10월 17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지난 17일에도. 그러니까 계속 팔았다는 거죠. 계속. 그래, 28거래일째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한다. 이날까지 그 역대 최장인 28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18까지 팔았으니까. 삼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가 있어요. 삼성준법 감시위원회. 여기에서는 현 상황을 사면 초과로 규정을 하고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와 컨트롤 타워 제거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감이 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삼성 이야기 심상치 않다. 빨리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79조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9조 한 천억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6%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2% 줄어서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사업부죠. 디바이스 솔루션 쪽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6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줄었으리라 추정을 하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스마트폰과 PC 등 그 전방 그 정보기술의 수요 회복이 지연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주력인 범용 DRAM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반도체로 불리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 부진과 파운드리 실적 악화도 영향을 끼쳤고 국내 증권가는 삼성전자만 홀로 겨울이다. 너만 겨울이야. 뭐 그런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핫하고 있어요. 여름인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겨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삼성전자를 허약한 반도체 거인이다. 이렇게 꼬집더라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삼성 주주로서 솔직히 좀 짜증 나죠. 응? 짜증 납니다. 왜 삼성전자만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 응? 다른 반도체들은 아니고. 전영현 부회장은 잠정 실적을 발표한 뒤에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다. 그래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구하다 사과했고요. 잠정 실적을 두고 경영진이 사과한 거는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23년 반도체 파트에서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났을 때에도 삼성전자 경영진은 침묵을 유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보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 아니냐, 방증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HBM3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와 그 납품에 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삼성전자는 실적 참고 자료에서 HBM3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랑 이 사업화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지연되고 있다. 반면에 경쟁사 하이닉스는 HBM3 8단 제품을 엔비디아 등에 공급하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죠. 블랙웰 여기에 들어갈 12단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D램 1등 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D램 그 매출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해서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 2등인 하이닉스의 격차는 12.8%, 12.8%에서 8.4%로 좀 줄었어요. 보니까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으로 기술의 근원적인 경쟁력 복원을 첫 번째로 이제 꼽은 거죠.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가 직면한 그 표면적인 문제는 그 수율입니다. 수율. 파운드리랑 HBM 시장에서 경쟁사에 밀리는 이유는 낮은 수율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수율은 반도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기술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 현직 직원하고 파트너 협력사 관계자들은 이 낮은 수율 문제를 비용 절감형 의사 결정에 따른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입을 못 나옵니다. 삼성은 또 HBM 그 5세대 제품인 HBM3의 그 엔비디아 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지다 보니 6세대 HBM4 개발에 집중하는데 애초 삼성은 올 3분기 중에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계획이었어요. 그 삼성을 떠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사실상 5세대에 실패하고 6세대를 성공하겠다는 것은 걷지는 못하지만 한번 뛰어보겠다고 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10나노 4세대 D램을 HBM3에 섰는데 수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양산해서 공정 미사와의 박차를 가했어야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실패 원인을 모른 채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차세대 공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상황이 쉽지 않아 발목이 잡혀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격차를 내세우던 삼성이 수율에 발목이 잡힌 이유로는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에 목을 매는 조직 문화가 꼽힌다고 하고 그래서 이른바 산무원이라고 하네요. 산무원, 삼성전자 공무원으로 불리는 이 보신주의가 생긴 건 눈앞의 성과를 중시하는 재무 인력이 주류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내부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도 경쟁사들이 HBM 개발과 연구에 인력과 돈을 투자할 동안 삼성은 2019년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직을 해체했고 당시 많은 인재가 삼성을 떠났다. 도전을 권장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확인하는 과정엔 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경영진 시야에서 품질 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2017에서 2020년 호황기 시절 이 반도체 연구소 설비에서 양산 제품을 생산하느라 이 차세대 제품을 위한 개발과 시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계측을 중간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계측기가 차지하는 공간과 과정 등이 돈으로 환산된다 보니 경영진이 계측을 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재용 회장과 전영현 부회장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용 회장은 빨리 등기위원으로 복귀해서 책임 경영을 해야 한다. 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이 컨트롤 타워가 각 그 부서 간에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소통의 역할, 통제의 역할, 컨트롤 역할, 하여튼 다양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조직의 유연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되려면은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댓글로도 환영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